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보고 가실게요. 오늘 순위를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아두헬름에 대한 FDA 승인 이후에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각이 조금 좀 호전된 것 같고요. 실제로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지수가 2월 말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장세가 약했던 것만큼이나 뭐 폭등했던 종목들은 그다지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1위인 기업 보실 텐데요. 미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불리는 캐털런트입니다. 왜 삼바로라고 부르느냐? 둘 다 CMO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약품 분업화 아웃소싱 개념은 크게 보면은 뭐 네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CMO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위탁 생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생산뿐만 아니라 여기서 위탁 생산, 뭐 연구개발 대행과 같은 분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CDO나 CDMO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이 가치를 높게 받고 있고 시가총액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5조 원, 캐틀런트가 약 20조 원에 머무르면서 상당히 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갈수록 글로벌 임상시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들이 100% 자체 생산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세이기 때문에요. 즉 아웃소싱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CMO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CMO 시장 개요를 보시면은 2019년부터 26년까지 약 7%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베이스 이어, 그러니까 이제 기준인 연도가 2018년이기 때문에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는 약 10% 정도 연평균 성장할 것이다라고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키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여기 삼성이 있고 그다음에 캐털런트, 그다음에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야오밍캉더입니다. 론자도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성장이라든가 코로나 시국에서의 수혜 덕분에 캐틀런트는 한 달 전에 아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뭐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특히 바이오로직스 사업 분야에서 크게 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위탁 생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주 이제 캐털런트와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캐털런트 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원래는 생산 기지가 이제 기존의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즈라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었는데 뭐 볼티모어 공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캐털런트 공장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뭐 미국 내에서는 이런 CMO 능력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4위에 랭크된 바이오젠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두맙의 이제 FDA 승인 이후에 3일 연속 양봉을 4일이네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양봉업자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잡음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바이오젠과 FDA가 각종 반발에 좀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6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제 가격표를 좀 꼬집었었고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유명한 저널인 이제 스탯의 경우에는 FDA의 이번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DA 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탈퇴하는 지금 전문가 위원까지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2주 뒤에 배송 시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은 56,000달러 정도로 설정이 됐었고요. 향후 4년 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하나로도 치료제 하나를 못 사네요.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개입니다. 수프 기업 이제 캠벨 수프가 딱 보이는데요. 네. 앤디 워홀 덕분에 전설이 되어버린 이 제품입니다. 근데 순달람은 이제 한국 케찹 좋아하고요. 뜨끈한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케찹 한번 뿌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배고프시다고요? 네, 저도 배고픕니다. 캠벨 스프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조금 낮추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올랐는데 가격은 안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캠벨 스프의 이런 결정에 따른 식음료 기업들도 어저께 약했어요. 그리고 1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DC 네트워크인데 7%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디시 네트워크는 미국의 네 번째 이동통신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반독점법에 의거해서 스프린트의 주파수를 좀 양도받아서 탄생한 네 번째 이동통신사입니다. 현재 미국 내 통신 사업자는 이렇게 네 곳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버라이존, AT&T, T모바일, 디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랭킹이 있는데 이것은 주파수 대역폭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랭킹을 매긴 것이에요. 주파수 대역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통신 품질, 데이터 송수신 기능 품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합병을 한 T모바일이 당연히 1등이고요. 버라이존이 2등, 그리고 꼴등이 디시입니다. 그래서 디시 네트워크는 이런 3명의 선배님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5G 통신을 미국 커버리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5G 기지국을 많이 깔아야 되는데요. 디시의 5G 기지국 설치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약 75%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겠다고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JP모건에서 이를 곱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 등급을 하향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령 기지국을 잘 깐다고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인데요. 목요일인 것만큼 미래에셋증권의 VIP 고객, 베리 임포턴트 하신 분들이 선택하신 5개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보니까 어저께 60대 이상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종목들과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테슬라는 여기에서도 빼놓고 있지 않은데 참 테슬라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있죠. 모델 S 플레드 차량 인도 행사가 오늘 프리먼트 공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차량 인도를 위해서 대기 중인 테슬라 차량들인데요. 오늘 한 1,000대가량의 차량이 지금 인도된다고 하는데 모델 S 플레드 가격이 약 1억 원 정도 하니까요. 이 사진이 한 1,0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모델 S와 모델 X 프로덕션이 아무것도 없죠. 네, 생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차량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2분기부터 차량 생산 및 판매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을 얼마나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요. 33,000대가량을 판매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중국 내 차량 월간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요. 2020년 대비 약 3배가량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이 좀 긍정적인 것은 테슬라는 원래 이제 분기 말에 조금 차량 인도 판매량을 조금 푸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달 판매량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언론사에서 퍼뜨린 내용은 조금 완전히 루머로 밝혀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뉴스는 알아서 잘 필터링하는 능력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순위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